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형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수는 있는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김성회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음주의자를 탈레반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개 비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틀렸는지, 왜 정신 나간 사람인지를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안창호 이제 위원장이 됐죠.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직전에 이제 청문회를 할 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선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해서 후보로 나온 거고, 이제 이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은 어떻게든 떨어뜨리거나 이 흠집을 내야 되는 그런 첨예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청문회가 그런 형식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인권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인권위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집단이자 기구여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 인권위가 왜 중요하냐면 2001년에 왼쪽 정당인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설립을 하게 됐고, 2003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1년 뒤인 2004년에 삭제가 됩니다. 2005년에는 인권위 보고서에서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언론 기사, 공문 이런 것들을 차별로 간주하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했고, 2007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조장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전국의 초, 중고 학교에게 상영을 권고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만 했던 곳입니다. 2011년에는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언론들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쓸 수 없도록 입막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2014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 지원 법안의 제정을 권고했고, 또 군대 내에 동성애 허용 인권 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 법안의 제정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해서 아주 반성경적인 내용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2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참 문제가 많은 기구였다. 이게 이제 인권위의 반성경적인 역사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3년이거든요.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전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하려고 했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은 어떻게든 이 안창호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이 안창호 후보를 흠집 내려고 하는 두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세기를 사실과 역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반과학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공인이 될 수 없다. 이런 프레임을 이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안창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진화론은 안 믿는다.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차별금지법, 이제 왼쪽 정당과 이 세력들의 말이죠. 이런 좋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인 후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더 나아가서 그냥 공인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전략의 공통 분모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안창호 후보를 공격했던 이 왼쪽 정당이든, 더 나아가서 오른쪽이라고 분류됐던 사람들도 이제 꼴통 같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인권위원장의 이 발언과 이 모양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흐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청문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창호 후보가 공개적으로 복음적인 어떤 자기 신앙을 표출하는 것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뉴스의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이제 발췌를 하면은 청문회 질의 도중에 안 후보를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의원 역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호소인이죠. 그죠? 기독교인이, 같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엄청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반과학자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성경을 진리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과학을 기반하지 않는 반지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프레이밍을 가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적격이다. 왜? 너는 현대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전제가 되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극렬한 근본주의적 종교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유엔이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을 왜곡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러한 주류의 의견에 대해 너무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의 공격 포인트가 진화론을 안 믿는 반과학자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주의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창조론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창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답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한 획을 긋는, 기류를 꺾는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을 하자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냐,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뭘 또 붙였죠? 과학적으로 라는 말을 붙여서 꼭 안창호 후보가 반과학적인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후보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재차 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은 40년 전 미국의 창조과학을 가르치려다 소송에 걸렸고, 연방 대법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국제 기준에 맞춘 국가인권위를 너가 위원장으로 맞출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김성애 의원이 전도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인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가 이제 사회부는 거의 좌경화됐고, 거의가 아니고 좌경화가 됐고, 그나마 이제 종교부에서는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아주 잘 내주셔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 유튜버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김재중 부국장님이 쓰신 칼럼이 있어요. 이 칼럼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게 합리적이냐? 한국 헌법에 이미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빨간색 보실까요? 문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합리적인 비판까지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과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 젠더 독재적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후보자는 이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은 없어졌으니까, 왼쪽 정당이든 왼쪽 정당에 심취한 사람이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법률적으로도 위험한데 종교를 빼고라도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드는 게, 파리 올림픽에서 생물학적 남자가 생물학적 여자를
같은 링에서 싸워서 결국은 생물학적 남자 선수가 그 여성부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서 상대 선수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할 수 있잖아요. 저 생물학적 남자 선수는 이전에는 여자부에서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는 여권상의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권상으로는 여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전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권리거든요. 근데 이걸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이런 비판, 합리적인 비판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후보자는 자기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소수자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보다 압도적으로 중대하고 우월한 가치로 보면서 헌법상 자유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올림픽 룰까지 바꿔야 되냐.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없어야지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 사람들은 소수자, 성소수자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탈북민 소수자들의 인권은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 주장을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게 역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체를 볼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들이 여성부 스포츠에서 금, 은, 동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들이 차지해야 될 공정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을 생물학적 남자들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캐나다에서 여자 대학 배구 경기를 했는데 A팀, B팀이 둘 다 트랜스젠더, 즉 생물학적 남자들이 여성부에 출전해서 스파이크를 때리고 이 서브를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자 배구 경기입니까? 남자 배구 경기입니까? A팀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 근육량이 달라서 스파이크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고 파워가 다르고. 근데 A팀은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5명 채우고 B팀은 아니야, 우리는 생물학적 여자들이 진짜 여자야. 이렇게 하면 A팀을 B팀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자판이 되고 여자들이 1차적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 이걸 항의하면 어떻게 된다? 너 왜 차별해? 라고 하고 이 합리적인 항의를 하는 사람 자체를 혐오자로 몰아가고 처벌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그 첫 번째 법률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수술 안 했지만 여성 맞아. 무슨 말이냐? 남자 성기를 갖고 있어도 내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 찜질방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입장에서 쫓아냈지만 오히려 찜질방에 차별을 했다고 처벌을 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미국의 명문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가 PC주의, 트랜스젠더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점철된 곳이 이제 대학교인데 여대에서 본인들이 인권 하면서 트랜스젠더주의를 옹호했지만 막상 본인이 학교가 여대인데 생물학적 남자가 남자 성기도 떼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남자인 사람들이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해서 여대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입학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찬반이 격화됐다. 이게 뭐죠?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난민을 받아야 된다. 난민인권 인정해달라. 라고 했던 정호성 연예인 있잖아요. 뭐라고 댓글이 달립니까? 너부터 같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경화된 사람은 본인들이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로 그 내용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거나 거기에서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2023년 작년이죠. 작년 6월에 강원도 자전거 대회에서 생물학적 남자,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시는 생물학적 남자가 여성부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를 땄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도 급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비판을 해도 제가 처벌을 안 받지만 차별금지법은 법률이라 하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꼭 기독교인을 지킨다 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여자분들이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물학적 여자분들을 옹호하는 목소리 자체도 제가 차별을 조장한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뭡니까? 작년 3월에는 뭐라고 했냐? 남자 성기가 있어도 뭡니까? 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게 한국의 사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또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트랜스젠더주의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김성애 의원이 말한 말처럼 탈레반주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를 믿으면 탈레반주의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해볼 텐데요. 이 책의 내용만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최근에 나온 책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작가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카고 트리뷴에서 이제 법률 편집자 출신 14년간 언론인 활동을 했던 기자 겸 목사님이었고 또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과정까지 마친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에드워드 해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우주학자가 뭐라고 했냐? 우주의 미세 조정은 이실론적 설계에 대한 자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실론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실론은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영국 우주학자도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이기 때문이죠. 또 볼까요? 이 책 54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무신론자 패트릭 글린도 뭐라고 얘기했냐? 우주가 위대한 설계자의 작품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우주 미세 조정인데 1960년대만 해도 과학적 증거를 따지는 지성인이라면 회의론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적 증거를 따지는 지성인이라면 지금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학계의 주류 학설이 지금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학계의 어떤 수준도 흐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오늘날 구체적인 데이터가 신이 있다고 하는 신 가설 쪽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미세조정 퍼즐을 푸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한때 회의론자였던 애들레이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 폴 데이비스도 우주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그 책에서 어떻게 했냐? 과학적 탐구를 통해 우주가 단순히 자명한 사실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경이로운 구조를 가졌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단지 운명의 장난이라거나 역사의 우연, 대우주라는 드라마의 지엽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유물론이든 무신론이든 거기에 파생되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이 진화론이라고 하면 그런 걸 못 믿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UCLA에서 실험 고에너지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1995년 오클라호마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마이클 조지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강연하고 있고 소립자 물리학에 관한 학술 논문만 900편에 달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즉 우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이 미세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학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있다는 거 뭐냐면 지적 존재가 있다는 거고 그 지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과학자 볼까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영향력 있는 저서 유니버스의 저자 존 레슬리는 뭐라고 했냐? 미세 조정은 신이 실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다.
스트라우스도 여기서 동의해서 뭐라고요? 과학자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극도로 섬세하게 조정된 시작을 가진 우주가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드문 행성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학적 주장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주장. 또 볼까요? 한때 회의론자였던 생물학 교수 딘 캐니언은 이 새로운 분자 유전학 분야는 지구상에서 설계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영역이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논박하는 건 창조론도 있겠지만 고고학과 분자 생물학입니다. 분자 유전학이에요. 또 볼까요? 스티븐 마이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리학과 지질학 학위를 취득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사와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또 나중에는 생명의 기원, 생물학의 과학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분석한 논문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인데요. 무작위적 우연, 자연 선택, 화학적 친화력과 자기 정렬이라고 하는 하나님 빼고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적 가설을 모두 다 이 책에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의 기원 연구자들은 생명의 계시에 대한 엄밀한 유물론적 설명에서 어떤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파잘레 라나라고 하는 과학자가 말했는데 그 파잘레 라나는 생화학에 중점을 둔 화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포막 생물 물리학을 박사 후 과정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자연의 설명 사이에 조화는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목사님들의 종교적 호소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과학자들이. 또 스티븐 마이어는 뭐라고 했냐? 결과적으로 지능만이 유전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자체로 생명 설계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거죠. 생명 설계자를 우린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미세 조정을 종합해보면 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주장은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고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논박 내용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정말 과학자의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젊은 지구설을 믿냐, 6일 창조를 믿냐, 아니면 빅뱅 우주설을 믿냐 이것도 나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도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과 신학의 박사 학위를 둘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본인이 무지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한 꼴이고 본인이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 신실한 믿음을 견지한 후보자에게 탈레반주의자다라고 얘기한 건 본인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된 아주 창피하고 낯뜨거운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만 년 정도 내에 인간을 한 번만에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37%나 되고 이 설문조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진화론은 창세기를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도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리에 입각하면 미국인 37%가 탈레반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약간 좀 논리의 비약도 있겠지만 거칠게 표현해서 미국인 37%도 탈레반주의자라고 말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김성회라는 국회의원이 경기 고양시 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굴과 이름과 지역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김성회 이름 잊지 마십시오. 천하람도 지금 똥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일단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고양시 갑이다. 기억하십시오. 결론
김성애 의원은 반과학적인 정치적 주장을 과학적이라 믿는 편향된 시각을 갖춘 전형적인 반지성적 의원, 반지성적 공인이 본인입니다. 본인. 두 번째, 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결여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김성애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과학적인 추론을 하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견지하는 기독교 소수자, 복음주의 소수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선 탈레반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사회적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 존중에 대한 개념도 없거나 미비한 반인권적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세 번째,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좌파건 우파건 호남 기독교인이건 경상도 기독교인이건 반드시 이 사람 낙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해놓고 또 이 사람을 뽑는 만약에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도 본인의 정치관을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종교인 호소인, 기독교인 호소인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안창호 위원장 같은 기독교 공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즉 우리 사회의 의제 설정 기준을 재정상화한 위원장을 더욱 빛나게 해준 조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연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세기와 성경적인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발언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